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0일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마감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좀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전체적인 떨어진 종목보다는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번주에 하락한 지수 대비 오늘 또 시장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주에 이제 제가 현금을 준비한 부분은 아직 쓸 때가 아니다, 올라간 거를 확인한 뒤에 써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꼭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급의 방향과 시장의 방향을 아직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아직은 시장이 반등을 하기에는 10월달에 좀 강세가 너무나 셌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이 올라간 거는 물론 우리나라에 별다른 악재가 있어서 올라간 것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한 40일 정도로 최장기화가 됐는데, 지금 뭐 CNN 속보라든지 WSJ 속보라든지 뭐 여기서 셧다운 정상화가 밟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조금은 기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우리나라는 현재 아시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뭐 3%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4,000포인트를 금방 회복을 하고 다시 좀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수급의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시장은 약간은 성장주 대신에 약간 지수를 지켜주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라는 힌트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일단 주말 내에 좀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이 시장 이슈에서 아마 한 3번째 차트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시장이 떨어지니까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담아놨다가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비중이 많아진 거다. 이거는 종목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더 늘린다라는 발언을 하는 순간 뭐 그렇게 리스크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국내 주식은 추가 매수 나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한 30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정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증시 상태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찰나에 이 뉴스 자체는,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좀 이제 걸려요. 저는 이제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에 대해서 1,400원 이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일본도 엔화가 올라가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450원 이상 자리에서 너무 오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어쨌든 원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와 파악을 잘하니까 한국은행에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코멘트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 금액이면은 그게 달러로 환산이 되겠죠. 예, 근데 그 달러가 다시 원화로 환전되지 않고 그냥 그 달러 그대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커 보이고, 일단 두 번째, 서학개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사려면 우리나라 원화 1,450원을 가지고 1달러를 바꿔서 뭐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000포인트를 넘어서 신고가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주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직접. 저는 과연 그게 그렇게 많이 차지할까 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정도가 많은가 싶었는데, 저는 이제 국내 증시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인 거죠. 근데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에 매력을 못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이 지금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유입 경로를 제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그간 기다리셨던 분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본전에 팔아가지고 그냥 해외 주식 하시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 번째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워낙 약세, 달러 강세가 심각합니다,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아직까지도 코스피가 4천을 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는 예전과 같은 열기와 광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차분해요. 예, 주변에서 이제 조금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단 해외 증시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구나.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껴놨었던 현금 30%를 아직 쓸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 외국인들은 현물이라고 하는 주식을 사고 파는 금액은 거의 없어요. 1,000억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아예 시장 참여를 안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럼 어디에 참여했냐? 선물 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은 현물, 요거 좀 오타가 있는데, 기관은 현물 쪽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 쪽에 1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외국인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적인 코스피 200 안에서도 선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은 지금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고, 기관은 오늘 현물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현물입니다. 현물에서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현물에서 매수한 게 아마도 12월 달에 주도주가 계속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기관들이 산 게 지주사, 그 다음에 증권사, 은행입니다. 이게 뭐죠? 경기방어주. 경기방어주 이꼬로 뭐죠? 고배당주. 기관은 지금 코스피의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물론 오늘 가장 많이 산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테마를 좀 해석을 해보니까 지주사, 증권사, 은행이에요. 고배당주를 모아간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거기다 플러스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담고 있으니까 대형주. 그러면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대형주와 기관이 담고 있는 지주사, 증권사, 뭐 이런 고배당주들을 교집합시켜 본다면 11월,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아시겠죠? 오늘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더 확인을 하고 우리가 현금 30% 남은 거를 투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게 이제 고배당주들을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주사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뭐 SK, 롯데지주, 뭐 DB, 한화,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지주사는 아마 주말 사이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주사들이 좋았는데, 지주사들 중에서도 더욱더 상승률이 높은 애들, 자사주 비중이 많은 친구들, 롯데지주, SK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은 참 아이러니하죠. 유통에 대해서도 항상 약세 업종에 있을 때 보자 백화점, 편의점, 유통이 있는데 백화점을 보시는 게 좋다. 백화점에서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만 보시자 라고 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유통이 안 간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4대 일간지를 보고 어떤 경제지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CJ 올리브영에서 사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명품을 사는 거니까. 근데 왜 이게 안 가지? 신세계 강남점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데 왜 안 가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타이밍일 때는 백화점들 한번 쭉 쌌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눌림목을 줄 때이기 때문에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좀 들어맞았고, 증권은 제가 봤을 때 지주사랑 같은 궤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로 지주사 같은 궤.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들이 모아가는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외국인들은 플레이를 안 해주니까,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만 하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땐 12월 말까지는 최소한 주도주로 여러분들 좀 따라가실 수 있는 충분한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개인들은 또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약세업 쪽입니다.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가 저번 주까지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전체적인 AI 쪽에 대해서 컨콜도 나와주면서,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확실히 성장주기 때문에 오늘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가치주잖아요.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를 하자면, 성장주는 말 그대로 미래 먹거리, 가치주는 그냥 좀 든든하게 경기 방어해주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장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오늘 그나마 약했는데 별 이유는 없어 보여요. 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유통에 가는데 화장품이 왜 안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API 실적 좋은데 금요일에 반등했다가 오늘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화장품주들 중에 뭐 아모레퍼시픽이 잘 나와서 금요일날 또 급등 나왔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화장품이 또 무너지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유통과 같은 공식을 세워본다면 화장품 종목들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오늘 실리콘2도 역시나 좋은 실적 쏴주면서 아까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한 15% 정도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오늘 약세업 중에서는 저는 인터넷 화장품 둘 다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된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어떠한 테마, 뭐 종목 이런 것보다도 수급이 어떻게 쏠려가고 있는지, 그 수급에서 오늘처럼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그 기관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로 계속해서 수급을 몰아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 12월 달에 조금 수익금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물론 11월이긴 합니다만, 그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수가 얼마나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4,000을 넘어가서부터는, 아니면 3,800 떨어져서부터는 뭐 지수의 움직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 이슈로 특출난 섹터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메이저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죠. 내일은 또 어떻게 수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메이저 수급을 따라가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